자, 오늘 읽어볼 괴담은 니찬 시골 들어가선 안 되는 곳이라는 괴담입니다. 레전드 공포 번역 괴담이라네요. 이 이야기를 정말로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수십 년 전의 이야기였던 중학교 1학년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가가 일본의 긴키 지방의 어느 시골에 있었는데 매년 여름이 되면 피서를 겸해서 가족들 모두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갔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은 절 정말로 예뻐해 주셨습니다. 제가 친가에 내려가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 토마토에 설탕 절임을 항상 해주셨던 것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근처에 사는 동년배 H와 그 남동생과 함께 놀았었습니다. 들판에서 자유롭게 술래잡기를 하거나 잡목림에서 도토리 수집을 하거나 공원에서는 매실을 찾으며 놀기도 했는데 딱 한 군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장소가 존재했었습니다. 장목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주변을 단단하고 높은 벽으로 둘러싼 살풍경한 땅이었습니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해봤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어서 애초부터 들어가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시골에 갈 때마다 할머니는 저곳에 가까이 가면 안 돼. 코오니님이 계셔가지고 벌을 받게 될 거야. 라며 귀가 아플 정도로 말하셨기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무서워진 나는 그곳에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땅만 피해 셋이서 자주 놀았는데 그날만큼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야야, 저 안에 들어가 보지 않을래? 라며 H가 그 땅을 가리켰습니다. 깜짝 놀란 난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너도 들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H는 코웃음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니까. 이 근처에선 질릴 정도로 놀았잖아. 우리가 모르는 곳은 저기뿐이야. 우리 할머니가 저 안에 들어가면 코오니님의 놀잇감이 될 것이라고 하시긴 했지만 우리도 이제 중학생이라고. 중학생이 되고 조금 기가 세졌다고나 할까? 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야! 라는 마음은 다들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미신이야 미신. 우리들이 만지면 안 되는 뭔가 엄청난 보물 같은 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라고 H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뒷걸음치며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하지 말자. 자물쇠도 걸려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H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거 녹슬어서 금방 부술 수 있다니까. 너 혹시 무섭냐? 라며 대답해 왔습니다. 흔한 패턴이긴 하지만 여기서 물러나면 사나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 나는 알았어. 문 앞까지만 가줄 테니까 안에는 너 혼자 들어가. 알았지? 라고 결국 말해버렸습니다. 그때 H의 5살 정도 된 H의 남동생은 검지를 열심히 빨아대고 있었습니다. H는 단숨에 근처에 있던 돌을 주워 자물쇠를 부수기 시작했고 자물쇠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철제 자물쇠였는데 녹이 슬어 질척질척 지저분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입니다. 나도 내심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봐오던 문, 대체 안에 무엇이 있는 걸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하죠.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공사하기 전 빌라? 그런데 되게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뭐 들어가진 못했지만 저는 대체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 어떻게 되어 있을까? 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으로 H가 부수고 있는 자물쇠를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H가 돌을 든 손에 전신의 힘을 다하여 5회 정도 자물쇠를 내려치니 결국 금이 가더니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H는 돌을 내려두고 한번 심호흡을 한 뒤 그럼 열어볼게 라고 말한 뒤 양손으로 천천히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나와 H는 너무 이상한 내부 풍경에 몸과 시선이 동시에 멈추었습니다. 안쪽은 바닥 한 면 전부 흰 모래가 덮여 있었고 정중앙에 아주 오래된 신사가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예감이 든 나는 등골이 오싹오싹하여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야, 역시 안 되겠어. 그냥 돌아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H의 남동생은 그때 울기 시작했습니다. H가 떨리는 몸을 안고 흰모래 위에 발을 들인 순간 공기가 순간 뭔가 바뀌었습니다. 공기가 바뀌었다고 해야 할까? 공기 전체에 몸이 압도되어 그 장소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기분이라 해야 할지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에 순간 머리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우후후 우후후후후 후후후 하고 어린아이인지 어린인지 남녀를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온 듯한 기분이 든 그때 내 몸이 위험을 감지한 건지 미쳐버릴 것 같은 공포감이 몸 구석구석에 전해졌습니다. 흉가가면 공기 자체가 달라버리죠.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나는 엉엉 우는 H 남동생의 팔을 꼭 쥐고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H는 어디 있는 거야? 단숨에 집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계셨습니다. 나는 엉망진창으로 땀에 젖은 상태로 울부짖는 H 남동생의 팔을 꼭 쥔 채 그곳에 뛰어든 것입니다. 순간 그 장소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엔 그렇게 온화했던 할아버지가 헉헉하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날 보더니 갑자기 이놈! 너 그 안에 들어간 거냐? 바보 같은 녀석! 이 멍청한 놈이! 엄청 심하게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엄청 화난 얼굴로 말을 하셨고 이어서 저를 때리려고까지 했습니다. 팍! 지금까지 나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으셨는데 불같이 화를 내는 할아버지를 본 순간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말리고 일단 한바탕 진정을 한 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전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분위기가 조금 기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지방 경찰들도 무표정으로 슬픈 얼굴을 하며 형식적으로 H군을 찾아다녔고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에? 형식적으로? 나와 부모님은 당장 마을에서 나가달라는 말에 당일에 바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 H군의 할머니께서 H짱이, 우리 H짱이 놀잇감이 되어버렸어 라고 울부짖던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날을 경계로 더 이상 친가에는 가지 않게 되었고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만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날 이후 바뀐 것이 있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 꿈을 가끔씩 꾸게 된 것입니다. 짙은 안개가 깔린 그 장소에서 어떤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곳을 바라보면 단발머리에 기모노를 입은 아이가 뒤돌아선 채 공을 튀기고 있는데 저를 보며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같이 못 놀아서 참 아쉽네. 그때 들어왔으면 지금 같이 놀 수 있을 텐데 지금이라도 와서 같이 놀래? 항상 같은 말을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느꼈습니다.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아이가 아니라 아이가 들고 있는 사람 머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지금은 저런 꿈을 전혀 꾸고 있지 않은데 이유는 현재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 사건 이후 연락을 하지 않다가 이 정도야? 완전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 사건 이후 연락을 하지 않다가 돌아가시기 전 편지 한 통과 염주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편지에서는 그때 화를 내서 미안했고 이곳으로 절대 다시 와서는 안 된다. 이곳으로 네가 다시 온다면 너에게 큰일이 날 거다. 그 신사에 있던 것이 2번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염주 하나를 보낼 테니까 네가 죽을 때까지 이 염주를 항상 차고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을 끝으로 편지 내용은 마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걸려있던 그 장소와 신사에 대해서는 부모님은 전혀 모르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끝끝내 전혀 알려주시지 않고 하늘나라로 2분 다 떠나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염주는 제가 착용하고 있으며 더 이상 나쁜 꿈은 전혀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가 시골 마을에 있던 가서는 안 된다는 장소와 신사가 무엇인지는
현재도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전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끝인가 봐요. 이게 재밌는데 약간 나폴리탄 괴담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는지 안 알려주는 이런 식의 괴담이 되게 많잖아요. 어딜 절대 가지마, 절대 흉가를 가지마, 절대 뭐뭐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 하고 벌을 받는 뭐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결론이 없긴 하네요. 그런데 무섭습니다. 뭘까 계속 상상하게 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안 알려주는 괴담은.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신을 먹은 신, 일본 니찬 괴담입니다. 이거 되게 유명하거든요. 니찬 일본 괴담, 베스트, 레전드 이런 거 치면 바로 나올 정도로 되게 유명한 일본 괴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니찬 괴담, 신을 먹은 신. 과거 우리 가문은 음양사 또는 무녀와 관련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 특이한 편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가문의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강한 힘이 깃든다는 이유로 당주도 대대로 여성이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혈통이 뒤섞여 버린 탓에 불제가 가능한 사람은 할머니 단 한 분뿐입니다. 예전과 같은 집안 분위기는 진즉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를 포함한 할머니의 아들들은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드물게 강한 힘을 가지고 태어나 버린 게 바로 나였습니다. 몇 대째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과거 가문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강한 힘을 소유했던 사람의 기일에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안 환경과 내가 가진 힘 덕에 어렸을 적엔 정말이지 매일같이 무서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영이라는 건 이해로 파장이 맞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존재여서 반 친구들은 물론이고 부모님에게까지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니, 할머니도 뭐 이런 무녀와 관련된 분인데 부모님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 괴롭힘을 당하던 나는 할머니께서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던 폐 신사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갔기 때문일까요? 분명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웃음을 터뜨리던 내 모습이 재밌었기 때문에 같은 반 아이들이 억지로 가둔 것일 겁니다. 너무해. 갇히고 수십 분을 그저 내보내줘 라고 소리를 질러대던 중 밖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돌연 멈췄습니다. 이게 학교 폭력인가? 이지매인가? 근데 장난으로 요 정도 할 수도 있긴 하죠. 밖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돌연 멈추고 섬뜩한 공기가 내 뺨을 스쳤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분 나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돼. 중성적이긴 했지만 마치 방울소리처럼 예쁜 남성의 목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할머니 때문에 기르고 있던 내 긴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네요. 예쁘다. 가지고 싶어. 담담히 말을 이어가던 그 순간 공포감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할머니께서 네 혼은 텅 비어있어서 이질적인 존재에 먹잇감이 되기 쉽단다. 그러니까 언젠가 너가 잡아먹힐 위험에 조우하게 되었을 때 머리카락을 잘라버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가지고 싶어라는 말이 메아리치듯 몇 번이고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등 뒤에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머리카락까지라면 괜찮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뒤에서 쩍 하고 입이 벌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린 다음 순간 목덜미가 허전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쩍. 나는 먹혔구나 라는 생각에 다리가 떨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었던 걸까? 어떤 것이 내 허리를 안아들고 천천히 앉혀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귀신이나 요괴 같은 것과 직접 접해본 적이 없던 나는 조금 놀란 상태에서 몸에 열이 싹 가시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기가 느껴졌나? 그렇게 그대로 잠들어 버렸던 걸까? 깨어나 보니 난 날 괴롭히던 아이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던 아이들 소리에 잠깐 정신이 팔려 있던 중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신사에 가둔 날 꺼내려던 순간 문이 꽉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 안에 쓰러져 있던 내 모습과 짧아진 머리카락에 적잖이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그저 놀랐겠죠. 또 그들은 새하얀 안개 같은 것들이 자신들을 쫓아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난 얼른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눈앞도 흐려져 갔습니다. 청력만이 이상하게 예민해진 상태에서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만 점점 크게 들려왔습니다. 난 있는 힘껏 날 업은 남자아이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발이 닿자마자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내 눈앞이 완전히 깜깜해지면 나도 죽고 아이들도 죽을 것이라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쫓아왔다고도 하고. 그리고 얘네 애들은 줄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난 할머니만 믿고 본가를 향하는 작은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커다란 문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앞엔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째선지 할머니만큼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안도한 나는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귀신 같은 얼굴을 하고 크게 노성을 내질렀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들여보내라. 그리고 네가 마지막에 들어와야 해. 그저 너무 무서웠던 나는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두 사람의 등을 밀며 문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날 신사에 가뒀던 두 아이의 어머니가 흰 소복만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준비하고 있었대? 신사에 갔구나. 할머니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시력도 목소리도 돌아오지 않은 난 물고기 마냥 입만 뻐끔댈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입술을 스치는가 싶더니 품에서 독특한 향기가 나는 붉은 연지를 꺼내 입술에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이 되게 영감이 좋다고 했으니까 약간 무녀처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신기하게도 목소리가 났습니다. 입이 트자마자 변명 섞인 말을 연신 늘어놓았지만 할머니는 들어주지 않았고 나는 날 괴롭힌 아이들과 함께 본가 안에 있는 경문으로 둘러싸인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방금 우리를 쫓아온 건 어떤 신이라고 했습니다. 예전 사람들이 자주 찾던 신사의 신이었지만 대기근 때 산재물을 바친 것을 계기로 부정을 탔다고 합니다. 그 신이 날 마음에 그 신이 날 마음에 들어한 덕에 난 그에게 그림자를 먹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벌써?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었다. 먹힌 건 머리카락이 아닌 내가 태어날 적부터 신이며 내 시력이 돌아오지 않는 건 신이 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이 돌아와야 시력이 돌아올 수가 있겠네요. 난 신이 쉬지 않았다면 3살이 되던 해 죽었을 것이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건 할머니의 힘 덕이며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라고 합니다. 날 괴롭힌 아이들은 귀신에 씌였으며 신이 마음에 들어한 아이를 괴롭힌 죄로 신벌이 내렸다는 말을 할머니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신내림 굿을 행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니 저거 신사 한번 들어갔다 왔더니 굿을 해야 되네요. 아이들의 어머니를 불러온 것은 아이들 대신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막아놨어야지 제대로. 결국 날 가둔 아이들의 어머니는 모두 같은 시간에 본가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날 괴롭힌 아이들도 자신이 저지른 짓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흉가 신사 들어갔다고 어머니가 죽어야 돼? 너무하잖아 이거. 그리고 할머니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널 대신할 것은 없다. 너와 같은 영역을 가진 사람 또한 없어. 자칫하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 나도 신을 불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니 네 안에 그 녀석을 깃들게 할 생각이다. 신은 이제 이렇게 이치고 블리치 이치고처럼 이렇게 불제를 하지는 못하나 보네요. 나도 신을 불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니 네 안에 그 녀석을 깃들게 할 생각이다. 알아들었냐? 네 마음이 사악한 것에 빠지지 않는 한 분명 괜찮을 거야.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신이 너에게 깃든다면 그 어떤 어지간한 귀신이나 잡귀 그리고 저주 등은 네 주변에 감히 얼씬도 못할 거야. 이걸 그나마 위안으로 삼거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내 안에 깃든다는 게 너무나도 무서웠던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 이대로라면 할머니가 죽는 순간 난 먹혀버리고 말 것이며 나에게 신을 깃들게 하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의 목숨 또한 위험해질 것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싫다는 소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와 할머니만 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문 밖으로 나간 순간 내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깨어났을 땐 내 방이랑 붙어있는 본가 가장 안쪽 방에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계속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할머니가 들어와선 단 한마디 깃들었다 라는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그때 내 안에 그게 들어온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딱히 이상한 기분은 들지 않았고 그럼 내 머리카락을 만진 건 그 녀석이었구나 라는 생각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뒤 일주일간 난 목욕제계를 하였고 밤이 되면 할머니가 내가 잠이 들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난 매일같이 꿈을 꾸었는데 그게 신의 기억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을 잡아먹은 날에 그가 느낀 슬픔이 몇 번이고 날 덮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신사, 그 사당이 산 재물을 바친 것 때문에 부정을 탔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산 재물을 먹은 날,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날에 그 신이 이제 많이 슬퍼했나 봐요. 그 얘기죠. 그저 꿈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진심으로 인간을 사랑했다는 게 느껴졌고 그가 나에게 한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는 너나 너 주위에 어떤 위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이제부터 너 옆에 조용히 있을 것이니 안심해도 좋다.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을 듣자 내가 머리카락을 바치겠다는 말만 하지 않았더라도 얌전히 돌려보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엄청 마음이 아팠고 슬펐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상 제게 깃들게 된 그 신에 대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어릴 때는 몇 가지 이상한 사건들이 있긴 했지만 신이 저에게 깃들게 된 이후로는 이상한 일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 전 고등학생입니다만 언젠가는 할머니의 뒤를 계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계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신이랑 그런 증상들을 둬야 될 거니까 이게 진짜 좀 그러네요. 머리카락을 바치겠다고 말을 안 했으면 진짜 돌려보내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꺼져 하고 그냥 내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머리카락을 바친 순간 신은 받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까 그 사람을 먹은 것도 잡아먹은 것도 그냥 사람이 바치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악신은 아닌데 이제 신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그런 게 들어있는 괴담인 것 같아요. 재밌었고요. 신을 먹은 신이라는 괴담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